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8월 27일 수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박 6일 동안의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28일 새벽 얼마 남지 않았네요. 한국에 도착합니다. 비행기에서 밤을 보내는 모양입니다. 네, 숨가쁜 그리고 역사적인 회담 이야기, 그리고 또 이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이야기, 프로야구 이야기, 이런 오늘 하루 이야기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 우리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님 모시고 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상회담 이야기 어제도 다뤘었는데 네네. 뭐 계속해서 네. 새로운 얘기들이 정리가 되고 있죠. 조금 아까 그렇습니다. 영상에서도 마스가 프로젝트, 그러니까 네.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네. 이재명 대통령이 다녀왔죠. 방문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엇보다도 그 3,500억 달러 투자, 네. 이게 이제 7월 31일에 약속이 됐다고 발표가 네. 됐던 건데 네. 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도 나오진 그렇죠. 않았어요. 좋은 건지 나쁜 강규정 건지. 대변인이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얘기하지 않으면 할수록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사실은 3,500달러를 한국에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정책금융 형태로 지원하기 때문에 한국이 실제로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1%, 2% 정도 될 거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트럼프는 막 그 한국이 돈을 막 퍼다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네. 했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고 한국 정부도 이걸 적당히 뭉개면서 이제 정책금융 형태로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이제 유리한 방향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게 서로 유리한 그런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500조 원 넘는 그런 네네. 돈인데 그 네. 돈이 한국 돈이 미국에 투자된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네네. 그 돈은 미국 대통령인 자신이 원하는 곳에 투자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네. 있고 우리 쪽에서는 그게 뭐 보증이나 뭐 그렇죠. 대출이나 이런 거기 네. 때문에 나중에 받을 펀드로 돈이고. 간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근데 우리 기업들도 많이 진출했으니까 거기 투자한다. 맞습니다. 이제 이랬죠. 오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재밌는 그 리포트가 나왔던데,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중국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는데 우리가 가서 한국에서 뭘 팔 건데 우리가 그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싶어라고 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보조금을 주고 오면 국내 산업이 완전히 그 박살이 날 거 아니에요. 붕괴되죠. 네. 그런데 중국 기업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경제가 지금 이 상황이 그런데 우리가 3,500억 달러를 미국이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정부가 지원을 할 거야.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대출도 해주고 보증도 해주고 할 거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그걸 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 우리가 자동차 공장을 지을 거야. 또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거야. 그런데 거기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니네도 보조금을 주고 그렇게 해서 미국에 공장을 지어보자라고 하는 상황인 거죠. 아, 사실 이게 이제 그 전에 없었던 그런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그런 이제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잘 활용하면 우리가 미국 시장에 교두보를 나올 수 있는 그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그리고 사실 자유무역 시대에 이런 보조금이라는 것 자체가 엄격하게 금지되기도 하고 제재도 하고 미국은 그런 이제 역보조금을 규제하는 유럽이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네네네. 이건 이제 보조금을 주면서 우리나라에 와달라라고 아니면 우리나라에 물건을 팔고 싶으면 보조금 써가지고 공장을 지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하면 기회도 되지만 여전히 위험 요인도 많이 있고요. 오늘 좀 그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게 이제 다들 우려하겠지만 관세 협상은 비교적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이게 산업 공동화 이슈가 좀 있을 수 있고 당장 미국의 올해 이제 1월부터 7월까지 전기차 판매가 거의 그 88%가 줄었어요. 네네네. 88% 수준으로 준 게 아니라 88%가 빠졌습니다. 10분의 1밖에 안 팔렸다. 네네. 이 얘기잖아요. 그런 것도 벌써 이제 지금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공장을 지으면 그만큼 더 많이 빠져나가겠죠. 오늘 그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일단은 네. 그 김용범 실장은 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지금 아까 필리조선소 네. 이재명 대통령이 갔는데 거기 네. 한화가 갔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한화가 7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거기가 그렇습니다. 사실 작은 조선소인데 네, 네. 크게 늘려서 굉장히 많은 건조 능력을 갖게 만들겠다고 1년에 한 발표를 했어요. 척에서 두 척 정도 만들었다고 하죠. 네. 근데 네. 지금 하나오션이 이제 수주를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장을 지어놓고 아직 물량이 없으니까 우리 배를 먼저 수주를 해가지고 이제 키워 보겠다라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데 네네. 그 돈이 어제 발표했던 그 1,500억 달러를 네네. 한국 기업들이 추가로 투자하겠다. 네네. 그 안에 들어가는 네네네. 돈이잖아요. 어떻게 네네. 보면. 그러니까 이게 묘하네요. 근데 김용범 실장 이거는 3,500억 불 그 약속한 거에 포함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3,500분은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정책금융과 보증과 대출 등등으로 해서 이제 하는 앞으로 추가될 이제 펀드고
지금 아마 현대차가 미국 공장 짓고 삼성전자 미국 공장 짓는 것들도 거기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그것도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투자 계획을 하나나 현대차가 네네. 막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지금 돈을 바로 지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뭐 몇 년 걸릴 거 아닙니까? 네네. 네. 그러면 그 투자할 때쯤 돼서 펀드가 만들어져 있으면 네. 그 펀드에서 돈 좀 빌려주세요. 네, 그렇겠죠. 그럴 네. 수도 네네. 있는 거잖아요. 그럼 두 개가 이렇게 엮일 수도 있는 네, 상황인 그만큼 아직 거죠.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강유정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이것은 약간 모호하게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김영보 실장도 비슷한 의미로 이제 기자간담회를 했었는데요. 이게 그만큼 이제 트럼프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서로 명분이 필요한 거죠. 트럼프는 우리가 돈을 이렇게 땡겨왔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고 한국 정부는 실제로 우리 뭐 정부가 돈을 내지는 않겠지만 어떤 형태로 미국에 이 정도 투자를 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 서로 아마 그런 암묵적인 그런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네. 아주 나쁜 시나리오부터 아주 좋은 네. 시나리오 우리 네. 입장에서 이렇게 네. 생각을 하면 아주 나쁜 시나리오는 그냥 우리가 500조 원 이상을 미국에다 투자를 해놓고 맞습니다. 우린 건드리지도 못하고 미국 기업에 미국 사람들이 마음대로 투자를 한 다음에 자기네 산업 키운 다음에 수익도 자기들이 가져가는 트럼프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게 하고 있는데. 가장 나쁜 건데 네. 말씀하신 지금- 좋은 시나리오는 네. 우리가 한국 정부 보조금을 줘서 아니면 정책 지원금을 통해서 한국 정부 돈을 크게 쓰지 않으면서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이제 금융을 밀어줘서 밀어주는 거죠. 쉽게 그 이 미국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보증 재원으로 쓴다 그러면 사실은 네. 한국 쪽에서 한국 국책금융기관이 네. 한 뭐 100억 원을 가지고 그렇죠. 가서 미국에서 다른 은행들 돈을 더 네네. 끌어다가 미국의 돈을 네, 끌어다가 맞습니다. 1,000억을 네. 만들 수도 네네. 있는 거예요. 그 1,000억을 한화의 조선소에 투자를 하면 이게 지금 네. 미국 돈으로 우리 기업에 투자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네네. 이게 좀 묘한 상황인데 그거는 그런 것들까지 지금 다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클리어하게 네. 나중에는 정리가 되겠지만 아직은 불투명한 네. 상황이네요. 자, 오늘 시장에서는 조방원 얘기가 나오던데 이게 원래 올해 이제 상반기부터 계속 조방원 네. 그 키워드로 뜨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변수에 따라서 갑자기 올랐다가 갑자기 떨어졌다가 계속 이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시겠지만 조선, 방산, 원자력 세 가지를 묶어서 이게 네. 이제 이 관세 전쟁의 수혜주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3,500억 달러 그 정책 금융도 이쪽에 좀 집중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조선은 아까 보셨다시피 마스가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고 네. 미국과 배를 같이 만들기도 하고 미국 해군의 MRO라고 하죠. 위지 보수 운영의 그 사업을 또 맡기도 하고 미국이 그 이 뭐죠? 배를 고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가 숙련 네, 노동자가 네, 네.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우리 배 좀 고쳐줘라고 이야기를 가장 먼저 했을 정도로 미국은 아무튼 이 트럼프의 또 성격상 이 조선 그 이 해운을 장악하고 싶은 그런 게 있을 텐데 글로벌하게. 근데 이게 이미 중국이 거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한국이 그나마 미국의 기대 언덕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영희님께서 이정환 대표님 맛있는 저녁 드시래요. 와인 마시는 고양님, 한석기님, 강8450님, 119 특수구조대님, 한이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방사는 우리 그림 한번 보시죠. 한국이 이제 그 국방비 지출이 그래도 꽤 높은 편인데 조방원에서 조는 조선, 방은 방위산업. 방위산업이고 지금 이제 트럼프가 나토 회원국들한테 GDP 대비 5%까지 높이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도 지금 2.6% 정도 되는데 국방비가 네, 국방비가 GDP 대비 2.6%. 네, 당연히 우크라이나 같은 데 굉장히 많고요, 지금. 네, 근데 네, 네. 이 국방비를 저 파란색이 한국이군요. 네네, 유럽도 2.6이라고. 늘리고 한국도 늘리고 하면은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그게 무기를 사야 되잖아요. 무기를 사야 네, 되죠. 무기를 사야 되고, 국방비를 늘리면 네, 뭐 장비를 늘리는 K 거니까. 방산이 또 글로벌하게 또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네. 있어서 이 반사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있는 거고요. 벌써 주가가 벌써 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은 원자력이죠. 원자력인데 원자력은 지금 이제 이 기사 쓸 때마다 약간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요. 원전을 늘린 게 맞느냐라는 우려가 있지만 실제로 시장에서는 아무튼 이게 기대가 좀 무르익고 있는 거죠. 그리고 김성환 장관이 재생에너지 원전을 섞어야 환경부 된다. 장관이죠. 네. 네. 재생에너지 원전을 섞어야 된다. 원래 이분은 원전을 늘리면 안 된다고 말했던 분인데 원래 재생에너지를 옹호하는 네. 분인데 인사청문회에서 이 원전을 섞어야 된다라고 말한 걸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고 이 환경단체들 여전히 크게 반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윤석열 정부 때 11차 전력 수급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 보면 이제 원전을 2개를 더 짓고 SMR도 하겠다. 얼마 전에 빌 게이츠도 왔다 갔죠. 그런데 네, 이제 네, 네.
이 원전을 늘리겠다는데 지금 지어도 이게 한 10년 걸리거든요. 근데 아무튼 짓기로 하면 거기에 또 이제 시장이 생기는 거니까 원전 산업 그다음에 또 트럼프도 지금 원전을 이분은 이제 환경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 원전을 4배로 늘리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도 이제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3,500억 달러에 원전을 좀 섞어가지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 원전 마피아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3,500억 달러를 우리나라에서 미국 쪽에 투자를 하는데 네. 거기 한국 원전 기술이 네네. 들어가는 데 투자를 하게 만든다 네네. 뭐 그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원전 마피아라고 이제 원전주의자들을 비난하는 원전 여론이 마피아. 있잖아요. 네. 근데 아무튼 원전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웨스팅하우스하고 네, 불공정 문제가 계약이 있었죠. 네. 무려 50년 동안 네. 지을 때마다 1조 원씩 그 웨스팅하우스에 네. 이 저작권료를 줘야 된다라는 건데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만회할 카드로 미국의 원전을 짓는데 들어가면 상호 위임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약간 웨스팅하우스하고 같이 들어가서 네. 또 미국의 원전이니까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삥 뜯긴다고 비난이 있었는데 웨스팅하우스 손잡고 같이 미국의 원전을 키워보자. 그러니까 미국의 원전을 다시 위대하게 제2의 마스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도 나오는데 여전히 그건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원전이 문제인데 미국의 원전 짓는 건 괜찮느냐? 원전을 세계적으로 줄이는 추세인데 우리가 원전 산업에 기대가는 게 맞느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네. 일단 아무튼 원전 아까 조방 원 중에 원도 굉장히 시장만 놓고 보면 굉장히 기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선은 일정도 많고 조선소 방문까지 할 정도로 네. 일정이 많고 네. 트럼프 대통령도 모두 발언하면서도 조선업 얘기를 정상회담에서 했었잖아요. 근데 원자력 얘기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아까 이제 그 원전 마피아들, 이제 원전 친원전주의자들이 약간 자가 발전하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얘기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웨스팅하우스의 하청 업체가 될 거라서 이 한국이 가서 크게 먹을 게 없을 수도 있다. 이제 이미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을 한 거를 좀 만회하려고 좀 이렇게 자가 발전 또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군요. 이 부분은 그래서 약간 좀 조방원 중에 원은 약간 물음표가 좀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방원이 원래는 이방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2차 전지 네네. 방산 원전 네네. 그래서 작년 테마였는데 증시에서 참 말도 잘 만들어요. 그걸 이제 확실히 2차 전지 조가 제일 큰 이슈고요. 예. 바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네. 모나미는 오늘도 8.5%가 올랐습니다. 어제 그 모나미 얘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요? 제가 네. 여러 군데 써먹었어요. 그 팬의 이야기 어제 이정환 대표 방송 한번 보시면은 그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물 받은 건지 빼앗은 건지 알 수 없는 그 팬에 대한 이야기가 재밌는 얘기가 그래서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업체가 중소기업 업체죠. 그 업체가 지금 생산 중단, 판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갑자기 하루 사이에 물량이 폭주해가지고요. 수작업으로 만드는 팬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만들 수가 없다. 일단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 팬 그러면 막 가격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한 12만 원 정도 하던데요. 사람들이 12만 원이라도 트럼프가 인정한 천조국의 토왕상 인정한 그 팬을 얼마나 갖고 계신 갖고 분들은 싶겠습니까? 네. 당근에 한 100만 원에 내놔 보시면 어떨까 네. 생각 드는데요. 저도 사실 그게 욕심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만년필이나 볼펜은 많은데 좀 굵은 글씨로 쓸 수 있는 그런 네임펜 좋아하는 분들 많잖아요. 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얘기 좀 해보시죠. 네,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그림인데 이걸 좀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2024년 기준으로요. 네, 이게 자동차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우리는 자동차 관세가 중요하잖아요. 다른 품목보다. 근데 이게 지금 한미 FTA 때문에 0%던 관세가 지금 15% 관세가 된 거니까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데 이번에 또 그걸 깎는다거나 이런 논의는 또 되지가 않아서 오늘 나온 이야기인데 단독으로 동아일보에서 나왔던데 그걸 12.5%로 깎아달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트럼프가 얘기했던 그 맞습니다. 한국 쪽에서 뭐 요구 왔는데 내가 안 받았어 이게 맞습니다. 그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트럼프는 모르겠고 15%라고 지금 그 퉁친 상황인데 일본은 원래 2.5였다가 15가 된 상황이고 한국은 0에서 15가 된 상황이라 한국이 약간 더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의 협상을 했던 거죠. 원래 좀 더 유리했는데 유리함이 없어졌다고 할 수도 그렇습니다. 있죠. 불리해졌다기보단. 그런데 저는 이 그림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이 이제 파란색은 국내에서 생산해서 이제 빨간색은 해외에 파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현대차와 아래 기아를 보면 현대차는 47%를 해외에서 만들고요. 기아는 이미 55%를 해외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판매는 해외에 많이 판매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 해외 생산, 이 빨간 부분 생산이
앞으로 미국에서 늘어날 수 있을 그럴 거라는 가능성이 거죠. 높겠네요. 네. 미국의 수출한 차가 148만 대인데 네. 보시면 이제 현대차가 206만 대, 기아차가 124만 대잖아. 이 중에 네네. 상당수가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인데 이게 미국에 생산을 하면 이제 수출이 아닌 거고 그냥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판매하는. 국내 생산인 그리고 거네요. 아까 제가 이 그림도 한번 보세요. 전기차 수출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네네네. 이게 작년 7월까지 7만 2천 대였는데 올해는 만 대도 안 팔렸습니다. 이게 88%가 빠진 상황인데 이게 특히 문제됐던 게 전기차는 이미 미국 공장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런 일들이 더 벌어질 거라는 거죠. 전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한국 판매는 잡히지 않고 아마 현대차 전기차를 네, 미국 맞습니다. 공장이 맞습니다. 만들고 있어요. 네, 아이오닉을 이미 미국 공장에서 만들고 있기 네. 때문에 아마 이원재 소장님이 이쪽 전문가이실 텐데 이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팔면 한국 GDP에는 잡히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잡히지 않고 물론 GDP가 뭐 최고의 우리 목표가 돼야 되느냐라는 건 이게 있을 수 있지만 GDP에도 잡히지 않고 그렇다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실제로 세금도 미국 정부에서 안 내거든요. 그렇죠. 그냥 오로지 현대자동차 투자자들한테는 좋을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코스피 5천 이야기도 나오고 네. 주주가치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주식을 그러면 잔뜩 사서 그걸 한국 경제 위리한 거는 주가를 올려서 주식이 다시 그 국민들이 환원되게 하는 그런 게 그렇죠. 그나마 이제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미국 진출을 피할 수는 또 없거든요. 네. 지금 이제 네, 3,500억 현재로서. 달러를 해야 되고 만약에 특히 또 이 한국 그 수출 중에 그 대미 수출 중에 35%를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동차는 결국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건 또 이제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미국의 자동차 공장을 짓지 않고서는 이제 이걸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라서 결국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갖는 이제 여러 가지 함의는 굉장히 무겁죠. 고용도 창출하지 않고 GDP에도 환류되지 않고 갈수록 빠져나갈 거라는 거죠. 지금도 많이 빠져나가는데 더 많이 빠져나갈 거다라는 거죠. 그 현대차가 울산 공장 라인 중단했다면서요? 그 이야기도 전기차 볼까요? 라인이죠? 네네. 현대차가 마침 또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에 로봇 기업들 주가가 올랐다고 하죠. 네네네. 이제 그 울산 공장 중단한 것도 이제 그 로봇으로 많이 이제 대체하면서 그래요? 이미 미국 공장, 미국에 짓고 있는 공장은 다 로봇. 지금 이게 보시는 게 이제 그 현대차 자회사에서 만드는 이 로봇이잖아요. 아틀라스라는 로봇인데 네네네. 이 로봇이 한 대가 있으면 사람 1.5명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미국 공장, 미국의 조지아 메타플랜트 공장은 그 대부분 다 이 아틀라스 이 로봇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생각해 보니까 이 로봇 한 대가 지금 1억 정도 할 거라는 거예요. 네네네. 1억 정도 하는데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 인건비가 1억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1년이면은 1년 그렇죠. 1년이면 정확히 아틀라스 가격은 나와 있지 않는데 이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이라는 게 있죠. 그게 한 7만 4천 달러니까 그게 한 1억 좀 넘는 정도라서 근데 성능이 비슷한 거 이것도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 인건비 정도밖에 안 된 1년 인건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로봇은 충격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1.5명을 대체할 수 있으면 당장 지금 이제 공장에 투입하고 있고 이미 미국 공장은 지금 투입하고 있고 한국은 노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새로 짓는 공장은 이런 로봇들이 상당 부분을 대체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화면에 있는 모양의 네. 로봇을 저 아틀라스이고 네네. 그거를 조지아 공장에 투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현대자동차가. 조지아 공장에 투입을 하는데 40%까지 로봇으로 대체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여기에 조지아 공장에 6,500명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40%를 대체하면 2,600명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거죠. 2,600명이면 얼마가 들어가냐면 로봇이 1.5명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한 3,000대 가까이 아니요. 2,600명을 줄이는데 로봇은 1,700대만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1,700억 원을 넣어 가지고 2,600명을 줄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투자인데. 미국에서 공장을 지으면 사실 한국에 이제 그 울산 라인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전기차를 만드니까 한국의 전기차 라인이 중단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네네. 자 현대차는 원래는 네. 울산에서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배에 싣고 네.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었어요. 네네. 관세는 0%였어요. 네네. 근데 네. 관세가 15%가 됐고 네.
투자를 미국에다 하라고 하니까 일단은 투자를 미국의 현대자동차는 합니다. 네네. 근데 미국 공장에서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한 네네. 뭐 3분의 1, 4분의 1 정도를 40% 담당하는 까지 대체할 40%까지 거라고요. 로봇이 대체하는 네네. 공장을 지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 울산 공장은 닫게 된다. 그렇죠.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리고 주력 아. 분야가 전기차인데 전기차 공장이 지금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무섭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봇이 우리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얘기할 때 옆에 로봇이 나타나가지고 막 경영자가 나를 해고하고 그러면 막 저항해야 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네. 그냥 저 멀리 나는 알지도 못하는 네. 미국의 로봇이 일하는 맞습니다. 공장이 생기고 그냥 내 공장은 문을 네. 닫아버려. 얼마 전에 본 놀라운 또 기사 중 하나가 다크 팩토리라는 게 있어요. 네. 다크 팩토리. 왜냐하면 불이 꺼진 공장이에요. 왜냐하면 아, 사람도 조명도 냉난방도 없는 공장을 네. 로봇이 하루 종일 도는 거죠. 거기 불을 켜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어... 컴컴한 데서 로봇은 컴컴한 데서 그냥 하루 종일 로봇이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가서 가끔 이제 정비 정도만 네네네. 그 고장 난 것만 치료하면 되고 24시간 동안 계속 컴컴한 데서 로봇이 돌아가는 그런 공장을 지금 그 샤오미는 이미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 샤오미의 다크 팩토리에서는 1초에 한 대씩 그 로봇이 네. 이제 그 스마트폰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2027년까지 세계적으로 83만 개의 일자리가 자동화로 인해 사라질 거다라는 건데 2017년이면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갈수록 더 빨라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관세 전장에 그 뭘까요? 이게 나비 효과처럼 관세 전장을 해서 미국에 공장을 지으니까 새로운 공장에는 노조가 없으니까 로봇으로 대체하게 되고 또 이미 현대차는 로봇 자회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하는 과정에서 특히 또 그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잖아요. 그 이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할 권리를 보장하고 그리고 하청 기업의 원청 사용자 책임 의무를 부과하는 그렇죠. 굉장히 진전된 네네. 노동법인데 네. 그 법을 우회하기 위해서 로봇을 늘리고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미 로봇 기업 주가가 이미 막 30%씩 오르는 상황이 주식시장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이게 시장의 냉혹함이라고 하지 사실 경제는 망가지는데 주가는 오르는 상황이고요. 근데 뭐 주식시장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다들 그렇습니다. 욕망을 찾아서 움직일 네.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은 되는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오늘 친구사에 나온 보고서 로봇 주식 관련 보고서를 보니까 네. 한국 공장 말고 현대기아차 글로벌 공장에 투입할 때 700만 대 700만 대를 생산하는 지금 이제 해외 생산이 700만 대잖아요. 그걸 다 로봇으로 대체할 경우에 2만 4천 대 정도 로봇이 필요할 거다. 그럼 이제 이게 아까 1억이라고 했잖아요. 네. 2.4조밖에 안 돼요. 2.4조면 글로벌 공장에 다 그 인력을 다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1조 4천억 원이면 우리가 워낙 큰 돈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500조 원 이렇게 얘기하다 이것도 딜레마인 게 트럼프는 공장이 오면 일자리 생길 거라 생각하죠. 네. 그렇지만 그게 아닌 거야. 그렇죠. 기업들 계산은. 네, 이 트럼프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이 뭐죠 무슨 넥 있죠 그 레드넥. 레드넥 네, 지역에 마가 이제 세력이죠. 이제 일자리 창출될 거라 하는데 사실은 로봇이 가서 그나마 있던 일자리 밀어내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이 미국 대통령까지 된 거는 뭐 네. 디트로이트 같은 네. 미시간 이런 데서 갑자기 중국 자동차들이 너무 잘 팔리니까 자동차 공장 미국 자동차 공장들이 다 문을 닫아서 네. 네. 거기 노동자들이 해고가 돼서 네. 불만이 생겨서 네. 아이 저 중국 놈들 때문에 우리가 망했어요라는 불만 때문에 마가 세력이 생기고 현중 정사가 생기고 트럼프가 떠서 대통령이 된 것인데 네. 네. 그래서 트럼프는 다시 공장 가지고 올게요 하고 한국에서 투자받고 일본에 투자받아서 네. 자동차 공장을 다시 만들었는데 레드넥 이분들은 아무도 다시 채용되지 네. 않아. 네. 이런 상황인 거죠, 네. 지금. 마침 우리가 현대차가 인수한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그게 로봇 네네, 회사였잖아요. 로봇 회사. 그때만 해도 아니 왜 그때 장난감처럼 보였잖아요. 맞아. 자동차 회사가 왜 왜 이걸 개로봇 이런 왜 이걸 개가 인수하냐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런 몇 년 지나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거대한 큰 그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집안일하고 이런 로봇은 만들기 되게 어려운데 원래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은 단순하다고 그랬어요. 네네. 그거 이미 상용화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 퀴즈를 내보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세계 최고의 그 네. 로봇 기업이잖아요. 그 기업을 인수하는데 얼마가 들었을까요? 그거요? 한 10조 원 들지 않았을까? 1조 1,000억에 진짜? 1조 1,000억에 80% 인수했어요. 와. 그러니까 거의 거저 먹다시피 그때만 해도 약간 장난감 같은 그리고 약간 실험적인 프로젝트였는데 이게 몇 년 지나가 2022년이니까 3년 지나서 이미 그 1억 원에 사람보다 더 싼 한 1년 인건비도 안 되는 돈에
사람 일정 모형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이 지금 이제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더 앞으로 깊이 있게 네. 분석해보고 요 이야기 프로야구 얘기까지 우리 하고 오늘 그렇죠. 프로야구 가시죠. 재밌습니다. 네, 프로야구가 지금 경기장이 터질 정도라면서요? 네네. 이 작년에 1,000만 원을 넘었는데 올해 1,200만 원을 넘길 거라고 하고요. 1년 동안 관람객 숫자. 네, 1년 관람객 숫자. 이거 한번 보시죠. 그림 한번 보시면 네. 이 코로나 때,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뭐 2020년에 완전히 확 줄었죠. 33만 명까지 줄었다가 작년에 1,082만 명, 그리고 올해는 1,200만 명을 넘어설 거라고 합니다. 재밌는 것도 보시죠. 이 프로야구 관중들 보시면 여성이 20대 여성이 가장 많고요. 23%, 30대 여성이 역시. 14%, 네. 40대 여성이 14.3%고요. 나머지 우리 아저씨들이 가서 막 그 소리 지르면서 막 그 소주 마시는 그 그림을 생각했는데 옛날에. 여성들이 그러니까 2030, 40 여성이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네. 완전히 역전됐네요. 역전됐죠. 성비가. 여성이 20대 여성이 가장 많다라는 네. 거고요. 그리고 뭐 50대 이상은 찾을 수가 없는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도 한번 보세요. 42년 동안 이게 프로야구가 82년 생겼잖아요. 네. 42년 동안 누적 관중을 다 해봤더니 LG 팬이 가장 많을 거예요. LG, 롯데, 두산, 삼성 순입니다. 환호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PD님의 그래요? LG 팬인가 봐요. 네네. 저도 LG 팬인데. 네. 그래서 재밌는 건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왜 여성이 많을까 분석을 해봤더니 이 야구라는 게 이제 옛날처럼 야구라는 게 사실 이 쇼폼이 등장하면서 KBO가 이제 그 중계권을 좀 풀어가지고 2차 저장물 활용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구장에 있는 것들을 잘라가지고 막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게. 네네네. 그래가지고 삐끼삐끼 춤이란 거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야구장에서 잘라서 그 쇼폼을 만들어가지고 많이 유통을 하면서 야구라는 것 자체가 힙한 그 종목으로 바뀐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전용배 야구 평론가 그런 말을 했는데. 한국 야구는 막장 드라마 같은 재미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야구가 막장 드라마. 미국하고 일본 아시겠지만 투수가 강하잖아요. 맞아요. 네. 한국은 근데 약간 투수가 약하고 타자가 강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막 갑자기 역전도 되고 갑자기 막 12대 1로 지고 있다가 갑자기 막 그 역전돼 가지고 따라잡고 13대 19 뭐 17점이 되거나 그런 이제 변수가 많고 예측도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제 드라마틱한 재미가 있다는 거죠. 저 미국 유학했을 때 네네. 야구장 갔었거든요. 네. 야구장 가본 건데 몰라 요즘은 달라졌는지 몰라도 사실 할아버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연세 장년층 네네. 이상 그러니까 관객 중에 많았어요. 특히 롯데 야구가 그렇게 막 좀 반전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끌어오르는 그런 열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더 젊은들이 좋아하고 많고 20대 여성들이 또 힙하게 야구장을 찾고 20대 여성들이 많이 오니까 또 남성들이 몰리면서 이렇게 또 사상 최대 지금 관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관중이고. 네네. 야, 우리 정치인들이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정치는 왜 이렇게 이 장년층 이상 특히 남성들의 주무대가 되었는가? 정치들을 좀 힙하게 해보자. 힙하게 만들어서. 아마 요즘 근데 우리 방송에 몇 번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가 이렇게 재밌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지금 관세 협상이나 정상회담도 사람들이 정치 효능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권 초반이라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좀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뉴스를 보면 늘 괴롭고 무겁고 그 탄핵의 계절을 지나왔는데 지금 뭔가 좀 정치가 돌아간다는 느낌을 주죠. 그런 것들이 정치의 효능감, 그다음에 정치에 좀 힙한 그런 새로운 시절로 오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AI 시대가 왔잖아요. 근데 이 AI 시대를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검은 돈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김혜연 비인크립토 동아시아 편집장 모시고 얘기할 테니까 끝까지 라이브 들어주시고요. 이정환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